오늘 이야기는 그저 재미로 좀 들어주세요. 저도 뭐 이런 식의 얘기는 처음 해보는 거라서 얘기가 어디로 튈지 잘 모르겠네요. 며칠 전 그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기관에선가 조사를 했는데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성교육, 아니지 그 섹스에 대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배우는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위가 인터넷이고요. 2위가 형이라고 합니다. 빵 터졌죠. 참 세상 안 변한다고 느끼는 건 이럴 때인 것 같아요. 하긴 뭐 저 역시 누군가에게 배운 적이 없죠. 그저 눈치껏 알아서 배웠으니. 대신 그 형들의 개똥 같은 소리는 정말이지 영양가가 없었습니다. 그 친구 녀석들 얘기도 크게 도움이 되질 않았고요. 그저 이게 몸빵이라고 몸으로 때우면서 알아가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요즘에는 포르노를 갖다 성착취물이라고 하면서 불법화시키고 또 사회적으로도 죄악시하고 있죠. 저는 가끔 이런 얘기 들을 때면 정말 멍청한 것들이 이 세상을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싶어집니다. 그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그 캐나다의 조던 피터슨도 포르노가 남성들을 좀먹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유튜브 썸네일에서 봤던 것 같은데 사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같이 다 개소리예요.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있죠. 침소봉대. 정말 빈대 한 마리 잡겠다고 초가상간을 다 태운다는 얘기죠. 제가 어릴 적에 그 차탈의 부인의 사랑이라는 그 19금 영화를 만화가게 뒷방에서 몰래 비디오 테이프로 보여주던 뭐 그런 시절을 살았어요. 좀 더 커서는 그 잘만킨 감독이 만든 영화가 야하다고 소문이 자자했었고요. 적어도 공식적으로 성기를 보여주는 건 불법이라서 영화관에서도 심의 등급이 있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일본이나 네덜란드 같은 곳에서 만들어진 그 비디오 테이프이 알게 모르게 다 보던 시절이었죠. 그나마 저희 세대는 그런 혜택이라도 있었는데 저희 윗대들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배웠었을지가 상상이 되질 않아요. 아마도 그 카더라 통신으로 남자들끼리 낄낄대면서 영웅담처럼 돌아다니는 이야기나 주워 듣고 살았겠죠. 선배들은 그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플레이보이 잡지나 청계천이나 세운산과 다리 같은 곳에서 만화로 그려진 것들을 보면서 성에 눈을 뜬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서울에서 학교를 등하교하던 친구 녀석이 그 만화책을 가지고 와서 반 아이들이 돌려보다가 걸려서 단체로 엄청 두들겨 맞았죠. 정말 엄청 맞았네. 그 여자 선생님이 담임 선생이어서 그 담임한테 걸리는 바람에 그 학생과 선생까지 초빙돼 갖고 정말 두들겨 맞아 갖고 아이고 참 웃기죠. 대학에 들어가면 음담패설을 배우죠. 또 그런 이야기에 특화된 친구들이 반드시 생기고요. 고등학교 때까지 써먹던 음담패설은 대학에 가면 더 질펀하고 노골적이고 웃기기까지 합니다. 대부분 단골로 등장하는 대상이 과부와 딸이고요. 여자만 있는 산골집에 우연히 등장하게 되는 나그네 이야기 같은 거죠. 그 나그네 시리즈라는 게 있는데 이 얘기는 하면 안 되지. 하여튼 이런 이야기들과 환경 속에서 자란 남자아이들이 과연 섹스에 대해서 뭘 제대로 알겠어요. 그런데도 다들 결혼해서 아이 낳고 잘들 살아갑니다. 그럼 여자들은 어떨까요? 여자들끼리는 그런 얘기 잘 못할걸요. 성향상 일찍 성경험을 하게 돼서 아예 본인들 스스로도 막 사는 애들끼리는 몰라도 조금이나마 그 소위 정상의 범주에 머문다면 여자들끼리도 성 이야기는 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긴 해도 암튼 그래요. 그랬던 여자애들이 나이가 40이 넘어가면 참 질펀해지기 시작을 하죠. 50이 되면 더 노골적으로 변하고요. 그것도 사람 나름일 거예요. 노는 부류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상종을 안 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을 거고요.
서로 불편해서 아마 피할 겁니다. 그렇게 노는 사람들끼리는 또 재밌게 놀겠죠. 또 그게 좋다고 낄낄거리면서 말이죠. 아이고 이런, 저도 모르게 표현이 그런 사람들을 비하하는 식으로 되는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비하해서 한 표현이 맞고요. 비하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같이 어울릴 수준은 아니라서 말이죠. 그렇게 어울리는 분들과 같이 어울리며 사시면 됩니다. 이 문제가 참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또 아니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좀 그래요. 그 포르노와 잘만킹이 만든 영화와의 차이랄까? 이 포르노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섹스만 합니다. 성기를 노출시켜 놓고 성관계를 정말 질펀하게 직나라하게 보여주죠. 그러나 잘만킹 감독이 만든 영화에서는 이 성기가 얼핏얼핏 보이기는 하는데 성관계를 하기까지의 과정이란 게 있죠. 스토리가 있고 그 스토리가 성에 대한 억압과 자유를 말하고 싶어 하고요. 뭐 레드슈 다이어리나 투문정선 같은 영화들은 작품성도 인정받은 소위 여자들이 어릴 적 읽었던 문고판 책들 같죠. 구릿빛 피부에 뭐 적당히 발달한 근육질의 남자가 내 몸을 탐닉하는 상상을 하는 그 잘만킹은 그런 것들을 영화로 잘 보여준 셈이고요. 우리 사회에서의 섹스 이야기가 딱 이런 것 같아요. 포르노냐 에로 영화냐 차이죠. 저는 사실 성관계를 가질 때 뭐 어디를 애무해주면 좋냐, 여자의 성감대가 어떻고 저떻고, 남자의 쾌락이 어떻고, 체위는 뭐가 있고, 거칠게 해주냐, 부드럽게 해주냐 같은 이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는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 정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찾아보면 그런 거 참 많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정말로 성관계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포르노 많이 보라고 권합니다. 성행위에 대해서는 그런 걸 보면서 배우면 되지 않냐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포르노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편이고요. 저희 인생학교에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에 필요 없이 나온 건 단 하나도 없다입니다. 나에게 들어온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서 사느냐는 거죠. 몰라서 헤매는 건 있어도 알아둬서 나쁠 건 없다는 거죠. 다만 안다고 촐싹대고 나대는 건 정신적으로 미숙한 행동일 뿐이니 담아두고 지나가라는 주문을 더할 뿐입니다. 저도 그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굳이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뭐 하려고 치자면 못할 것도 없기는 한데 오히려 아이들이 부끄러워하고 불편할 거라는 생각을 하죠. 어릴 적에도 제가 만났던 여자아이들에게 굳이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저 눈치껏 내가 알아서 했죠. 성관계를 맺기 전에 둘 사이가 얼마만큼 가까워졌는지 알아보는 척도가 있는데 손을 잡는 관계냐 아니냐 하는 정도로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의 친밀도를 보려면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보면 알게 됩니다. 서로 손을 잡고 가는 관계라면 정말 편안한 사이라는 거죠. 이 편안하다는 거에는 성관계마저도 편안하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 팔짱을 껴도 가슴까지 딱 붙이면서 걷는다면 이미 줄 거 다 준 사이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 팔짱을 껴도 밀착되지 않은 경우엔 예의상일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심리적인 거리가 신체적인 접촉의 거리로 드러나는 거죠. 하긴 뭐 이런 걸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또 이 무식한 남자놈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살지도 않을 테고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을 정도라면 남자라고 해도 비교적 섬세한 사람일 겁니다. 이건 뭐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라면 아무 때나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은 아직도 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이 됩니다. 지 마누라가 뭘 원하는지, 지 남편이 뭘 원하는지 모를 확률이 높죠. 이 부부 사이에서도 그 관계 정리가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살면서 서로에게 시시콜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게 살면 그저 동지애와 형제애로 사는 셈이죠. 저는 이건 제 생각이지만 일평생을 연애하듯 상대를 살펴보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건 순전히 저만의 생각이죠. 항상 관계는 상대적입니다. 내 앞에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내가 나름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을 했음에도 내 반려자가 내가 생각한 거랑 거리가 멀 수 있거든요. 이쯤 되면 죽이도 살리도 못하고 물을 수도 없고 환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결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남녀 사이, 연애하는 사이나 썸을 타는 사이나 다 공통적으로 통용이 됩니다. 저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한번 손을 잡고 걸으면 상대방은 그 다음번에도 당연히 손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만약에 키스를 했다면 다시 키스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걸 좀 더 확장시켜 생각을 해보면 부모 자식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 한번 손찌검을 하면요. 다음번에도 손찌검이 자연스럽게 벌어집니다. 모든 게 그래요. 처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이 당황스럽고 또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모르고 하다가도 다시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되면 그 경험 때문에 덜 당황하고 생각을 하면서 처리해 갈 수도 있어지고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결국 하나의 원리에서 벗어나질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 데이트 폭력만을 심각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데이트 폭력까지 오기까지 정말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헤어질 수 있는 기회들도 있었고요. 그 많은 기회들을 날려버린 건 결국 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이 스킨십이나 성관계는 서로의 거리를 만드는 문이에요. 동물들과는 참 많이 다르죠. 이 인간은 성욕이 올라온다고 아무 데서나 누가 보든 말든 상관없이 성관계를 가지지 않잖아요. 인간의 거의 모든 것들은 동물적이라기보다는 보고 듣고 해서 알게 되는 것들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 성관계 이야기를 부끄러워하고 꺼리는 것도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그리 되는 거라는 거죠. 거절 역시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거절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건 거절하는 것이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는 거예요. 만약 내가 거절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쉽게 거절을 하면서 살아갈 거라는 거죠. 이 나의 거부와 거절이 이 사회에서 쉽사리 용인받고 존중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건. 우리 인간은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사느냐예요. 죄의식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주입받은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육받지 못한 인간은 동물처럼 살게 되어 있고요. 왜 지금도 그 인도나 중동, 아프리카에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살아가게 되느냐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죠. 조선시대의 노비로 태어난 사람은 당연히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보고 들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해요. 두들겨 패면 그냥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이 아니면 그를 가르치지 않았고요. 이 신분이 미천한 자가 교육을 받게 되면 당연히 역성혁명을 꿈꾸게 된다는 거였죠.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서도 한 80년대까지만 해도 어디 여자가 라는 말이 정말 흔했습니다. 어디 여자뿐인가요? 나이 많은 사람에게 대들면 무지무지한 폭력이 휘둘러졌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일대 사건이 벌어지는 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누구나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학교 교육을 받은 여자들은 자신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진 거죠. 그래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을 했고요.
우리 사회에서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점차 여자들에게 가해지던 폭력을 인지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여성들에게 배려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간 거죠. 근데 폭력적인 모습보다 배려하고 양보를 해주며 알콩달콩 사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면서 점차 우리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을 한 거죠. 여자와 아이는 보호하고 지켜줘야 하는 대상이구나 하고 말이죠. 이 똑같은 원리로 우리는 아직까지 갇혀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더 좋은 것들과 더 좋은 방법들이 있는데 이 갇혀있는 생각들 때문에 한 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 말이죠. 이런 거예요. 어제 성관계를 가졌는데 오늘은 싫을 수 있죠. 그건 남자가 싫을 수도 있고 여자가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런 걸 정서적으로는 거절하는 게 쉽지 않은 환경이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걸 미안해하지 않고 나는 오늘 별로야 라고 말을 해도 서로 상처받지 않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건강한 성관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가지 않을까요? 피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게 아니라면 이 피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들은 말을 꺼내놓기가 힘들어 하죠. 더군다나 여자가 주도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 발라당 까진 여자로 볼까 싶어서 더 그래요. 이게 사회 전반적인 문화라는 거예요. 사실 전혀 그렇게 볼 근거도 없는 이야기인데 말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좀 더 가까워질 수도 있는 게 성관계이면서도 이걸 자칫 잘못 처리를 하면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죠. 가령 오늘은 이 남자가 좋아서 같이 잤는데 내일 이 남자보다 더 멋있고 근사한 사람이 나타났다면, 그래서 그 남자랑 잠자리를 했다면, 더군다나 이 사실을 이 남자가 알게 됐다면 어찌 될까요? 이런 식이에요. 단순하게 만남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 이 성관계로 넘어가게 되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죠. 그만큼 이 성관계가 갖는 무게감이 크다는 거예요. 물론 가끔은, 아주 가끔은 그런 사람도 있죠. 성관계 갖는 일이 별거 아닌 사람 말이죠. 아무나 마음에 드는 사람과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요,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런 사람조차 그걸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살지는 않아요. 어차피 이해받지 못한다는 걸 아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태에서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홀로 깨치고 뭘 알아도 결국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안다고 해서 다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래요. 상대적이라는 거죠.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과는 그 어떤 얘기도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지만 나를 이해할 수 없고 생각의 틀이 다른 사람과는 그저 표면적인 이야기만 나누고 말죠. 이 관계의 거리는 몸을 섞었다고 해서 밀착되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성에너지라는 게 그렇게 참 묘해요. 우리 옛날 표현 중에 경국지색이라는 표현이 있죠. 고대 중국에 경나라가 있었는데 이 경나라 왕이 여인의 미모에 빠져서 정사를 돌보지 못할 정도였다는 표현으로 양귀비나 클레오파트라 같은 여인들을 가리켜서 경국지색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좀 알 거예요. 소위 중국에서 접대라는 걸 받으면 이 여인네로 공략을 하는 걸.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는 않겠지만 말이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런 접대들이 버닝썬 사건 이후로 위축되고 있죠.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고 나서는 녹음과 녹화 때문에 어떤 것도 감추기가 어려워진 시대가 됐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통화 녹음도 해대는 세상이니
어디 무서워서라도 뭘 할 수 있겠어요. 언젠가 한번 이 이야기도 따로 해봐야겠어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이죠.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와서 이 성에너지는 어떻게 쓰느냐로 정말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할 수도 있는 얘기니까 뭐 한 남자, 한 가정 정도는 정말 가볍게 다스릴 수 있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건 여자들에게 주어진 비밀병기라는 얘기가 되고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살릴 수도 있고 말이죠. 다만 단순하게 뭐 성관계만으로 그런 것이 되지는 않죠. 성관계는 그저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두 남녀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참 괜찮은 거예요. 외모나 분위기 같은 것들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대화를 나눠보니 죽이는 겁니다. 마치 또 다른 나를 만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죽이 잘 맞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헤어지기가 싫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럴 때 잠자리까지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확 열리겠죠. 이건 서로가 갖게 되는 감정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을까요? 정말 그런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데 이렇게 가까워지면 둘 사이가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참 재미난 얘기가 이렇게 타오른 관계가 오래 갔다는 얘기는 저는 못 들어봤어요. 확 갔다면 확 식는다는 거죠. 보통은 이런 강력한 끌림에는 내가 아닌 신들의 장난이 섞여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신들이 인연을 맺어주는 경우죠. 소위 콩깍지 신공이 발휘가 됩니다. 눈에 콩깍지를 씌워놓고 만나게 하니 그저 예뻐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인연이 만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로가 서로에게 빚을 져서 그래요. 갚아야 할 빚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냥 빚을 갚으라고 하면 누가 갚겠어요. 그러니까 콩깍지를 씌워놓고 이쁘게 보이게 만들어서 서로 상대에게 잘 보이려고 정말 오만 짓을 다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야 빚이 갚아질 테니까요. 인연이 맺어지는 원리가 이렇습니다. 아무나 만나지지 않는다는 거죠. 더군다나 최소한 부부가 되려면 갚아야 할 빚이 웬만해선 갚아줄 수 없는 정도라서 콩깍지는 기본으로 깔고 간다는 거죠. 모든 인간이 다 이런 원리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서로 빚을 갚아내는 방법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무조건 잘해주면 빚을 갚을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제대로 빚을 갚아주는 원리는 딱 하나입니다. 너의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첫눈에 반해서 잠자리까지 갔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잔뜩 포장을 해서 나에게 맞춘 거라면 결국 오래 가지 않아서 뽀록이 납니다. 다 보여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는 엄청나게 쌓여있는 그 사람의 업보들이 하나씩 둘씩 나오면서 서서히 정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별은 결국 그래서 벌어집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내 맘 같은 사람이 과연 있냐?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애초부터 얘기했잖아요. 이 지구별엔 80억 개의 얼굴이 있고요. 80억 개의 인생이 있다고. 그 말은 내 맘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맞춰갈 뿐입니다. 그렇게 맞추다가 최소한 70%에 도달을 하게 되면 부부 일심동체라고 해서 부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뿐이에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저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얘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면 좋은 사람은 저절로 만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나쁜 사람을 만났다? 그런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나쁜 놈 나쁜 년은 내가 만든 거지
원래 나쁜 놈, 나쁜 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연락하고 찾아오세요. 제가 두 분의 문제를 하나하나 다 파헤쳐갖고 정말 이해가 되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내가 나쁜 놈을 만났다면 내가 개년인 거고요. 내가 개년을 만났다면 나는 병신입니다. 내 눈이 삐꾸인 탓은 왜 안 하세요? 그만큼 내가 실력이 없고 등신이라는 건데, 이 세상을 보는 시야와 세상을 대하는 마인드가 정말 제대로 공부가 된 사람은 이 세상에 나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요, 그 깊이를 들여다보면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나와 같은 몸에 나와 같은 얼굴을 하고 나와 같은 환경에서 자랐다면 절대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나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 됐을 수도 있죠. 오히려 이렇게 좋은 조건에도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한 내가 부끄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분명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존재의 이유가 없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 갖춤은 생각하지 못하고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다뇨. 그 뒷감당들을 어떻게 하려고들 그러는지 말이죠.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래요. 제가 뭐 부처도 아니고 보살도 아니고 일반인 중생인데 어떻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이해하고 맞춰갈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실력은 없습니다. 저 역시 어떻게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다만 이 세상의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나쁜 놈이라고 이 세상이 다 지탄을 해도요, 그 사람과 맞는 사람이 반드시 있고요, 자신과 맞는 사람에게는 세상에 둘도 없이 좋은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좋은 사람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이고 싶어 하죠. 잘하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왜 그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고 싶어서 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거리들이 엄청 많죠. 그래서 오만 잘난 척들을 다 하는 거고요. 그 남자들의 허풍, 여자들의 허영 같은 것들이 다 그래서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본인이 좋은 사람이 되세요.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못 보겠더라고요. 이 자식을 기르는 부모 입장에서 자식에게 좋은 사람 만나려고 하기 전에 네가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한마디 해줄 수 있는 부모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옛날 그저 무식할 때는 참고 살아라는 말이나 할 줄 알았겠지만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이 광명천지에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먹고 자란 사람들이 이처럼 간단하고 당연한 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지 자신밖에 모르고 자기 자식밖에 모르고 산다고 해서야 어디 이게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놈 나쁜 놈은 상대적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라면 나에게 와서 나쁜 짓을 할 사람은 없어요. 그 착한 것과 좋은 건 분명히 다릅니다. 착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안 돼요. 가만히 있는 착한 사람을 사기꾼이 와서 사기를 쳤다거나 도둑질을 당했다거나 폭행을 당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이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는 얘기들이에요. 이 착한 사람은 그저 남에게 이용당하기 쉬운 등신,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는 멍청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착한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되나요? 좋은 사람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나의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 인생의 빚을 갚는 방법도 오직 이거예요. 상대의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최소한 내 자신이
내 인생을 똑바로 잘 살아야겠죠. 그래야 누굴 도울 수 있고요. 결국엔 모든 이야기의 끝은 이렇게 됩니다. 너를 잘 갖춰라. 다른 길이 없다입니다. 모르면 하나라도 더 배우고, 그러려면 입은 닫고 귀와 눈은 열어두고 나에게 오는 모든 정보를 일단 다 받아두고 사는 겁니다. 내가 충분하게 채워질 때까지. 이해가 좀 되셨나요? 잠자리 얘기도 결국 이렇게 귀결이 되는 거죠. 남녀는 음양입니다. 음양은 원래 태극에서 나왔죠. 한 몸이었던 태극이 음양으로 갈라지면서 남녀라는 구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남녀는 서로 끌릴 수밖에 없고요. 이걸 성경에서는 아담의 갈비뼈로 이불을 빚었다고 표현을 했죠. 남자가 먼저인 이유는 뭔가 움직임이 생김으로써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데, 그 움직이려고 하는 힘이 바로 남자인 양의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서양의 교육 방식으로 교육을 받은 우리들은 이런 소리를 하면 아이고 무식한 소리 한다고 펄펄 뛰겠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자연은 이런 원리로 작동을 합니다. 무지한 건 오히려 서양식 교육이죠. 그러니까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교육을 가지고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기니까 전부 다 집단 체면에 걸린 셈이 돼버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모든 정보는 그저 정보에 불과합니다. 그 정보들을 가지고 내 삶을 더 유용하게 만들어가는 것 뿐이고요. 그렇게 놓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들이 받고 있는 교육의 내용은 어쩌면 우리들의 삶을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선생도 그렇고 대학 교수들도 그렇고 자신들이 일하기 편하게 만들어서 그래요. 소위 기득권의 횡포인 거죠. 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들이라면 개선을 하고 바꿔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안 하는 거죠. 안 해도 월급은 나오니까 자리에서 뿌리를 받고 버티는 거고요. 에이, 뭐 이런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맙시다. 안 그래도 우울한데. 아무튼 그렇다고요. 그러니 성관계를 갖는 교육은 서로 나쁘끄러우니까 각자 포르노를 보면서 알아서 터득을 하시면 되고요. 그건 뭐 거의 본능이라서 잘 몰라도 하다 보면 늡니다. 용기 있는 분들이라면 다양한 시도를 해가면서 더 많은 것들을 알아갈 수도 있을 테고요. 오히려 저는 이 성관계보다 더 필요한 건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또 이룰 수 있는 건 무엇인지 하는 것과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건지 같은 이야기들일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는 행복해지기 위해서니까요. 그 행복해지는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가 섹스인 것 뿐입니다. 이 성관계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도 많던데 그 사람도 모자란 사람이긴 매한가지예요. 또 성관계를 더럽게 보는 분들도 있죠. 역시 정신병자고요. 일평생 살면서 제대로 된 섹스 한번 못 해보고 죽는다는 건 참 그것도 등신이에요. 한마디로 좆도 모르는 게 아는 척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면요, 이 굳이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 않아도 정말 충만하고 채워진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대화를 살면서 저는 별로 보질 못했다는 것 뿐이죠. 이걸 맛을 보면 이거 참 좋은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이야기가 두서가 없네요. 제가 이런 주제로는 공개적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저 역시 머릿속에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걸 좀 알게 됩니다. 저도 이걸 좀 연구해 봐야 되겠어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